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남편은 TV 채널을 돌리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야, 물 좀. 아내는 수세미를 들고 있던 손을 멈췄고 고개를 거실 쪽으로 돌렸다. 남편은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화면만 바라보며 손을 허공에 내밀었다. 아내는 행주로 손을 닦았고 냉장고에서 생수통을 꺼내 컵에 따랐다. 두 사람은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아내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다. 거실로 들어간 아내는 컵을 남편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고 남편은 컵을 집어들어 물을 마셨다. 말 한마디 없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돌아왔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기대어 채널을 돌렸고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공기처럼 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내는 환갑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남편에게 야 거기 이 사람으로만 불렸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야 밥이라고 했고 저녁에는 거기 옷 좀이라고 했다. 아내는 그때마다 대답 대신 행동으로 응답했다. 말을 주고받는 것조차 아니었다. 저는 이 부부가 대화가 아니라 명령과 복종으로 살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신문을 펼쳐들고 소파에 앉았고 아내는 식탁을 닦고 있었다. 남편이 다시 말했다. 야, 차 좀. 아내는 손을 멈추지 않았고 행주질을 계속했다. 남편은 신문 너머로 아내를 힐끗 쳐다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기 안 들려? 아내는 그제야 주전자를 들고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부었다. 남편은 찻잔을 받아들고 신문을 다시 펼쳤다. 아내는 식탁 앞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피로가 담겨 있었다. 남편은 신문을 접고 일어났다. 그는 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아내는 홀로 거실에 남았고 천장의 형광등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저는 이 여자가 30년간 이름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내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야였고 거기였다. 저는 이 결혼이 이미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목요일 오후마다 친구들을 만났다. 3명의 친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모두 비슷한 나이였다. 그날도 아내는 단지 내 카페로 향했고 친구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인사를 건네자 친구들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친구 하나가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어제 남편이 여보, 이거 맛있네라며 좋아했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우리 남편도 그래라며 웃었다. 아내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고 말없이 듣고 있었다.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우리 남편은 아침마다 순이야 일어났어? 라고 부른다고 했고 친구들은 부러워했다. 아내는 그 순간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이상한지 깨달았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친구들은 저마다 남편에게 여보 당신 또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아내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 저는 아내가 처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친구 하나가 아내에게 물었다.
너희 남편은 뭐라고 불러? 아내는 잠시 머뭇거렸고 대답하지 못했다. 친구들은 아내의 표정을 보며 눈치를 챘고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그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남편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생각해 보니 야, 거기 이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카페를 나온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아내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아내는 친구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저는 아내가 비교를 통해 자신의 억압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남편은 식탁에 앉았다. 아내는 밥과 반찬을 차렸고 남편 앞에 놓았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고 아내는 건너편에 앉았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를 뭐라고 부르세요? 남편은 숟가락을 든 채 멈췄고 아내를 쳐다봤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남편은 반찬을 집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남편의 무신경함에 실망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질문이 왜 나왔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다시 거실로 갔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저마다의 가정에서 저마다의 대화가 오갈 것이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대화가 아니라 명령만이 오갔다. 저는 아내가 자신의 결혼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저는 이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닿지 않는 거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는 잠 못 이루는 밤에 30년 전을 떠올렸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야, 밥은? 아내는 그때 어색했지만 시집살이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참았다. 남편은 신혼여행 내내 그녀를 야라고 불렀고 아내는 적응하려 애썼다. 신혼집으로 돌아온 첫 주말,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내를 야라고 부르는 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에게 며느리는 말없이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내의 억압을 정당화했다고 느꼈습니다. 결혼 1년 차, 아내는 시댁 가족들과 명절을 보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여보라고 불렀고 시동생은 아내를 형수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남편만은 여전히 아내를 야라고 불렀다. 아내는 그때 이상함을 느꼈지만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아내는 남편이 달라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름은 여전히 불리지 않았고 아내는 또 하나의 호칭만 얻었을 뿐이었다. 저는 아내가 평생 역할로만 존재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내는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남편들을 봤다. 어떤 남편은 아내를 자기야라고 불렀고 어떤 남편은 이름을 불렀다. 아내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결혼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고 그 생각은 곧 묻혔다. 10년이 지나고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남편은 직장 생활에 바빴고 아내는 집안일에 매달렸다. 두 사람은 대화가 줄어들었고 남편은 아내를 더욱 함부로 대했다. 야, 거기 이 사람 외에 다른 호칭은 없었다. 저는 남편이 세월이 지날수록 아내를 더 무시했다고 느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아이는 성인이 되었다. 아내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은 은퇴를 앞두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아내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야, 차 좀. 거기 신문 좀. 이 사람 뭐해? 아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다. 저는 아내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이름을 잃었고 그것을 되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의 고민을 모르고 있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저는 이 부부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명절이 다가왔고 아들이 집으로 왔다. 아들은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고 명절에만 집에 들렀다. 아내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아들을 기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다.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 아들과 인사를 나눴고 아내는 부엌에서 나와 아들을 반겼다. 아들은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식사 중에 남편이 아내를 불렀다. 야, 물 좀. 아들은 숟가락을 든 채 멈췄고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는 왜 엄마 이름을 안 불러요? 남편은 반찬을 집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래.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를 여보라고 부르던데요. 남편은 밥을 씹으며 말했다. 그건 그 집 방식이고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어. 아내는 물병을 들고 돌아와 남편 앞에 놓았다. 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아내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저는 아들이 부모의 관계에서 이상함을 감지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다. 식사 후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다시 거실로 갔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들의 질문을 떠올렸다. 왜 엄마 이름을 안 불러요? 그 질문은 아내가 30년간 속으로만 품었던 질문이었다. 저는 아내가 아들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밤이 되어 아들은 거실로 나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엄마한테 좀 잘해주세요. 남편은 TV를 보며 대답했다. 뭘 잘못했는데? 아들은 한숨을 쉬었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일찍 집을 나섰다. 아내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저는 아내가 아들 앞에서조차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남편은 신문을 펼쳤고 아내는 부엌을 정리했다. 남편이 다시 소리쳤다. 거기 차 좀. 아내는 손을 멈추고 주전자를 들었다. 저는 남편이 아들 앞에서조차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아내는 찻잔을 남편 앞에 놓았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차를 마셨고 아내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들의 질문은 아내에게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저는 아내가 서서히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다. 아내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친구들의 대화, 아들의 질문, 30년간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어느 저녁,
아내는 남편에게 다가갔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 앞에 섰고 단호하게 말했다.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남편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갑자기 왜 그래? 아내는 목소리를 높였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제 이름을 안 부르셨잖아요. 남편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내를 쳐다봤다. 지금 와서 왜 그래? 30년을 그렇게 살았잖아.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내는 두 손을 꽉 쥐었다. 그게 문제예요. 30년 동안 제가 참았던 게 문제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요즘 친구들 만나더니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온 거야?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친구들은 남편한테 이름으로 불려요. 여보라고도 불리고요. 근데 저는 야, 거기, 이 사람이에요. 남편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 밥 굶긴 적 있어? 돈 안 준 적 있어? 아내는 남편의 말을 끊었다. 전밥과 돈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저는 아내가 처음으로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표현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은 팔짱을 끼고 아내를 내려다봤다. 존중? 내가 언제 무시했어? 아내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매일 무시하셨어요. 제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또 다른 면을 떠올렸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공손하게 불렀다. 직장 동료들의 이름도 정확히 불렀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이름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이름만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머니도 이름으로 부르고 회사 사람들 이름도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저만 야, 거기에요?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건 다른 거잖아.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다르지 않아요. 전 당신한테만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내만 유일하게 이름을 빼앗긴 존재였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람이 아니라 역할로만 본 것이었다. 아내는 아내라는 역할, 엄마라는 역할로만 존재했고 개인으로서는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다.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래.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 이름 안 불렀어.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그게 옳은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대 탓만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남편은 거실에 홀로 남았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저는 이 부부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고 느꼈습니다. 30년간 억눌렸던 아내의 분노가 터져나왔고 남편은 당황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조용했다. 아내는 남편 앞에 밥과 국을 놓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어제 일로 화났어? 아내는 대답 대신 자리에 앉았다. 남편은 밥을 먹으며 말을 이어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원래 그래. 남자가 아내 이름 부르는 게 쑥스러운 거야. 아내는 국그릇을 들고 있었고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저는 남편이 세대 차이로 문제를 축소하려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이중성을 알고 있었다. 남편은 직장 생활 30년 동안 여성 동료들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김 과장, 박 대리, 이 부장. 남편은 직장에서 예의 바른 사람으로 통했다. 회식 자리에서도 동료들에게 존댓말을 했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이 퇴직 기념식에서 받은 상패를 떠올렸다. 모범 직장인 상패였다. 동료들은 남편을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집에서 남편은 완전히 달랐다.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거실로 갔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 지난 30년을 되짚었다. 남편은 바깥에서는 신사였지만 집에서는 폭군이었다. 아내에게만 함부로 했고 아내만 존중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갖췄지만 아내에게는 명령만 했다. 아내는 남편의 수첩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다. 거기에는 회사 동료들의 생일이 적혀 있었다. 남편은 동료들 생일을 챙겼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다. 하지만 아내의 생일은 늘 잊었다. 아내가 상기시켜야 겨우 기억했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저녁 준비를 했다. 남편이 소리쳤다. 거기 리모컨 어디 있어? 아내는 부엌에서 대답했다. 소파 밑에 있을 거예요. 남편은 허리를 굽혀 리모컨을 찾았고 투덜거렸다. 왜 제자리에 안 놔둬? 아내는 냄비 뚜껑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가정부처럼 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생활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감사도 없었고 존중도 없었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은 다시 변명을 시작했다. 나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배운 거지.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다. 남편은 계속 말했다. 그때는 다들 그랬다니까. 이름 부르는 게 이상한 시대였어. 아내는 물을 끄고 남편을 돌아봤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그렇게 살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남편이 변명만 늘어놓을 뿐 변화할 의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아내의 고통은 외면했다. 밤이 되어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다. 남편은 금방 잠들었지만 아내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저는 아내가 남편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말 아침 남편은 골프를 가기 위해 짐을 챙겼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남편이 소리쳤다. 야, 내 모자 어디 있어? 아내는 대답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있어요. 남편은 현관으로 갔고 가방을 메고 나갔다. 아내는 물소리를 멈추고 거실로 나왔다. 집은 고요했고 아내는 혼자였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수첩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수첩을 집어들고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회사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김영수, 박철호, 이정민. 모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내는 페이지를 넘겼다. 중간쯤에 가족 관련 메모가 나왔다. 어머니 생신, 아들 입사 기념일, 명절 날짜. 그리고 아내에 대한 메모도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름이 없었다. 집사람 병원 예약, 집사람 약 처방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 아내는 수첩을 천천히 넘기며 모든 페이지를 확인했다. 남편의 지인들, 친척들, 심지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아내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저는 아내가 남편에게 한 번도 개인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수첩을 책상에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지만 아내의 이름만은 기억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에게 집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아내는 자신의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봤다.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 이름은 의미가 없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호칭 문제가 아니라 30년간의 무시와 억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결혼 앨범을 꺼내 펼쳤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웃고 있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남편이 언젠가는 자신을 존중해 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내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밝은 목소리로 받았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나 이혼하려고. 친구는 놀라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아내는 수첩 이야기를 했다. 친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사람 정말 너무하네. 전화를 끊고 아내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는 아내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소유물처럼 대했고 아내는 그제야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싶어졌다. 30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 남편이 저녁에 돌아왔다. 아내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남편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밥은? 아내는 식탁에 앉아 남편을 쳐다봤다. 우리 이혼해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또 그 소리야?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진지했다. 남편은 웃음을 멈추고 아내를 쳐다봤다. 저는 남편이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었다. 아내는 남편을 설득해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아내의 단호함에 결국 동의했다. 상담실은 아파트 단지 근처 복지관 안에 있었다. 두 사람은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상담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고 소파를 가리켰다. 편하게 앉으세요. 남편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았고 아내는 남편과 거리를 두고 앉았다. 상담사가 물었다.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남편이 30년 동안 제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팔짱을 낀 채 대답했다.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상담사는 남편에게 질문했다. 부인 이름이 뭔가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건 알죠. 상담사는 다시 물었다. 그럼 불러보시겠어요? 남편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할 줄 모른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내를 야 거기 집사람으로만 불렀고 이름은 필요하지 않았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부르려니까 쑥스럽네요. 상담사는 남편에게 말했다. 쑥스러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불렀으니까요. 남편은 변명을 시작했다. 저희 세대는 원래 그래요. 아버지도 어머니 이름 안 불렀고.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핑계예요. 아내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상담사는 아내에게 물었다.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30년 동안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남편한테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어요. 상담사는 남편에게 다시 물었다. 부인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름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요. 저는 남편이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상담사는 설명했다.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남편은 반박했다. 저도 아내를 인정해요. 먹고 살게 다 해줬잖아요. 상담사는 한숨을 쉬었다. 경제적 부양과 인격적 존중은 다른 거예요. 아내는 눈물을 닦았다. 상담사는 아내에게 티슈를 건넸다. 남편은 아내의 눈물을 보고 당황했다. 왜 우는데? 아내는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상담 시간이 끝나갈 무렵 상담사는 남편에게 과제를 냈다. 다음 주까지 부인 이름을 하루에 한 번씩 불러보세요. 남편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실천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 상담실을 나온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남편은 먼저 차에 올랐고 아내는 뒤따라 탔다. 운전하는 내내 두 사람은 침묵했다. 저는 이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상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은 상담사의 과제를 실천하지 않았다. 여전히 아내를 야 거기라고 불렀고 아내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아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학대나 외도가 있어야 유리한데.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30년간 이름도 안 불러준 게 학대 아닌가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요.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설명했다.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세요. 남편이 동의하면 절차가 간단해요.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 앞에 섰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내를 쳐다봤다. 아직도 그 소리야? 아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협의 이혼 신청서였다. 남편은 서류를 보고 황당해했다. 진심이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름 하나 가지고 이혼을 해? 미쳤어? 아내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름 하나가 아니에요. 당신은 평생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가 마침내 자신의 존엄을 선택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먹여 살리고 집도 마련해줬잖아. 아내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건 당신 의무였어요. 저도 30년 동안 집안일 했고 아이 키웠어요. 근데 당신은 저한테 감사한 적도 없고 이름도 안 불러줬어요. 남편은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나이 들어서 이혼하면 손가락질 받아.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다. 남들 시선보다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저는 아내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내가 앞으로 이름 부를게.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30년 동안 안 부르시던 분이 이제 와서 부른다고 해서 제 마음이 돌아올 것 같아요? 남편은 주저앉았다.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내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남편은 서류를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저는 남편이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정말 이름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내는 마지막으로 설명했다. 이름은 시작일 뿐이에요. 당신은 저를 존중한 적이 없어요. 제 의견도 안 물어봤고
제 기분도 안 물어봤어요. 저는 당신한테 가정부였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거실에 홀로 남았다. 서류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저는 남편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남편은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은 조용히 물었다.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아내는 대답했다. 네.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주민센터에 갔다. 남편은 결국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 공무원은 서류를 확인했고 두 사람에게 최종 확인을 물었다. 정말 이혼하시겠습니까? 아내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공무원은 서류를 처리했고 이혼 확인증을 건넸다. 두 사람은 주민센터를 나왔다. 주차장까지 함께 걸었지만 말은 없었다. 차 앞에서 남편이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남편의 목소리는 작았다. 아내는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정희야. 아내는 잠시 멈췄다. 30년 만에 들은 자신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계속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고칠게.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30년을 잃었어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손을 뒤로 뺐다. 아내는 차 문을 열고 탔다. 남편은 운전석에 앉았고 시동을 걸었다. 집까지 가는 동안 두 사람은 침묵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먼저 내렸다. 남편은 차 안에 남아 있었고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아내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가지와 개인 물품을 가방에 넣었다. 30년간 살았던 집이지만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를 바라봤다. 정말 가는 거야? 아내는 대답 대신 짐을 챙겼다. 아내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연락은 할 거야? 아내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필요하면 할게요. 그리고 문을 닫았다. 아내는 택시를 탔다. 기사가 목적지를 물었고 아내는 친구 집 주소를 말했다. 택시가 출발했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저는 아내가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는 아내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내는 친구 집 작은 방에 짐을 풀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아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30년 만에 느끼는 자유였다. 저는 아내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은행에 갔다. 통장을 만들었고 자신의 이름을 직접 적었다. 김정희. 또렷한 글씨로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며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김정희였다. 아내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가구는 많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 벽지 색깔도 커튼 무늬도 자신이 정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사장은 아내를 보며 말했다. 정희 씨, 오늘 수고하셨어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표현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야 거기가 아니라 김정희입니다.
저는 그녀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고 느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